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든 시점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인데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파이 지갑 생성 오류가 아직 잘 잡히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고요. 파이코어 팀은 여기에 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늦추더라도 지갑 생성 오류 개선에 신경을 좀 더 쓰겠다, 이런 공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면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지갑당 들어오는 평균 파이코인 양이 약 400파이에서 500파이 이 사이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1100파이가 넘게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10,000파이 이상, 20,000파이 이상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지갑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오늘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정체가 되어 있었던 마그 대기줄에 묶여 있었던 지갑 그룹들이 조금씩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주변 분들 1년 이상, 2년 이상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묶여 있었던 분들 혹시 통과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좀 다른 점은요, 마이그레이션 전체 속도가 매우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정체되었던 지갑이 얼만큼 더 풀려서 들어올지는 의문이고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오늘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팀과 모도 간의 짧은 소통이 어제 있었고요. 캔리님이 이것을 해외 소스를 통해서 짧게 요약을 해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크로스 체킹을 해봤기 때문에 신뢰를 하셔도 될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현재 이름 변경이나 기타 이의 제기 거부를 받은 사용자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현재 이의 제기는 이 항소는 사용자가 한 번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 이의제기 절차 및 6개월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을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이고, 6개월 유예기간이나 KYC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질문 중 일부는 지금 당장 코어팀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파이투데이 때 공지가 됐던 부분이죠. 6개월 관련 유예기간, 롤링 윈도우 설명 요구에 대해서 코어팀이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용어들이 개척자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개척자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코어팀도 잘 알고 있고, 코어팀은 이 용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다음 주에 새로운 컨텐츠에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직 해야 될 이 기술적인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라고 코어팀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갑 생성 버그에 대해서 이것이 예상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임을 코어팀이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 개선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버그가 예상보다 복잡한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코어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코어팀 멤버 이 쉐리 오렌지가 여기 대화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쉐리 오렌지는 커뮤니티 쪽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기술 담당 코어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법을 보면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더라, 또 대충적으로 이런 현상인 것 같다는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재 국가들에 대한 이 KYC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채굴을 했었지만 이 국가 제재 때문에 이 KYC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한 제재가 사라졌을 경우 채굴했던 파일을 다시 보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파이가 영영 소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코어팀은 여기에 관해서 오픈 네트워크를 위해 이 코어팀이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전에 이란이나 북한 등 몇몇 국가들은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파이의 채굴을 못하게 하거나 KYC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파이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헤드 오피스를 두고 있던 여러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동시적으로 실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이 파이처럼 미국의 헤드 오피스가 있는 최대 NFT 플랫폼 중 하나이죠. 오픈시도 이란과 같은 해당 국가의 유저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에 제재를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크립토 시장에 큰 이슈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유예기간이 시작된 이후 이 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아이들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더님들도 상당히 지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전, 5개월 전 회의에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코어팀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모두의 질문이 있었고, 코어팀은 제가 아는 한 현재로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의적인 답변을 하였고, 하지만 앞으로 6개월의 이 유예 기간에 대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블로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희망을 가지고 솔루션을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성년자 관련 KYC는 저도 3개월 전 영상을 통해서 현재 코어팀이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지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미성년자 관련 KYC는 개발을 중지하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알려드려 왔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솔루션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세계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개인정보법의 이 스탠다드로 지금 얽혀있는 아주 중요 사항이라고 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추가 공지를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파이 인큐베이터 관련 얘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코어팀이 잠재력 있는 5개의 앱을 선정을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 커뮤니티 개발자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요구에 대한 이 비용, 보조금을 제공하고 또 앱의 사용자가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앱은 파이 커넥트 소셜, 파이캣 플레이스, 파이투고, 월드 오브 파이 챔피언십, 그리고 파일럿, 이렇게 5개 앱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이 중 파이 커넥트 소셜과 파이투고 같은 경우는 여러 디테일한 기능 개선을 많이 이뤄냈고 SNS에서 홍보 면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대표적인 앱을 홍보해드리자면 바로 커넥트 소셜이 되겠습니다. 이 커넥트 소셜 앱은요, 코어팀이 직접 개발한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에 대항할 만한 커뮤니티 개발 소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파이코인과 아르테리움이라는 자체 토큰으로 보상과 어떤 팁과 어떤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 앱에는 AI 챗봇 기능이 항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시판에 대한 해석이나 지원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특징이 존재하고요. 또 마켓플레이스와 블로그를 통한 이 포럼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는 소셜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도 초기 테스팅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 앱에 참여를 하면서 사용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참여 인원수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유저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커넥트 소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용 방법은 예전에 제가 다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커넥트 소셜을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5개 앱, 네, 인큐베이터의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1차 파이 해커톤 우승 앱이었죠. 워크포스풀에서 이번에 새로운 파이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바로 코그니토라는 앱인데요, 파이 커뮤니티의 지식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파이 생태계 관련,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중심의 Q&A가 이 앱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여러가지 지식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막 베타 테스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속을 해도 많은 이 콘텐츠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파이 생태계나 파이 지갑 사용 방법, 기술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미래에 매우 흥미로운 파이 앱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